표방을 하였습니다. 그러다가 가트가 별로 이 자유무역의 관세 인하라든지 비관세 장벽 철폐에서 성과를 그렇게 올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95년에 이 WTO가 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2001년에 또 이 WTO의 DDA라고 하는 이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 협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 이유로 해서 이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 이 FTA가 급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.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,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이코노믹 블록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지역주의가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데, 이것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한 나라들 간의 영내라 하는 그런 말을 쓰죠. 영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역외 external trade에 있어서는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,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유럽의 관세 동맹, 그 중에서도 독일의 관세 동맹 졸베라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. 여하튼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무역을 더욱더 정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그죠? 관세 영어로 테리프죠. 테리프 내지는 듀티라든지, 그 다음에 카스텀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, 관세의 인하, 리덕션이라든지 일리미네이션이라든지,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든지 해서 이 무역을 정진시키자 하는 것이 FTA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. 이 FTA 출연 배경으로서 여기 쭉 나오는데, 우리가 다자간이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. 다자간, 다자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국가를 이야기합니다. 다자간, 그 다음에 또 양자간, 이런 말도 쓰고 있죠. 다자간은 영어로서는 multilateral, 그 다음에 양자간은 bilateral,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 다자간의 무역 규범의 주체가 95년 이후에 이 WTO입니다. 이 WTO가 사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교섭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. 예를 들면은 2003년에 멕시코 칸쿤에서도 개최된 제5차 이 강요 회의에서도 이 WTO의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. 그러고 이 여러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협상 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, 또 협상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띌 만한 그런 협상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 이 경제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여러 나라들이 가지게 됐다는 인식이 제고됐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. 그 다음에 FTA를 통한 이 경제 성장 추구는 알다시피 FTA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개방입니다. 이 시장 개방에 따르면은 이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뭔가 이렇게 훨씬 더
그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장 개방이 됨에 따라서 직접 투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이 FTA를 볼 수도 있다는 것. 이 경제 통합에 대한 이 수요 증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WTO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이 다자주의, 다자간 무역, 다자주의 무역 자유화보다는 이 자신들이 주로 상대하고 있는 무역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이 경제 통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FTA 출연 배경으로서는 여기 나오는 이 큰 네 가지, 여기 미체결 시의 반사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FTA 체결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체결을 한 영내들 국가의 수출을 할 때는 이 관세 인하의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한중 FTA든 아니면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RCEP이든 그죠? 아주 한 EU든 이러한 이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라든지 무역 비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FTA에 가입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다자간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인데요.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이 개발도상국 그렇게 선진국이 아닌 이 나라들의 그 발언권과 이 협상력이 커지면서 이 다자간 무역 협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WTO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WTO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EU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서도 재정 위기가 심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죠, 아주 최근에는 영국이 탈퇴를 하는 브렉시트 현상도 있었습니다. 이러한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 의제들이 WTO의 협상 가장 최근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DDA 협상에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FTA 출연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뿐만이 아니라 이 WTO에 신규로 가입하는 나라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이 회원들 간에 100개국, 120개국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다자간 협상의 대표 기구인 이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진척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쉽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 개국 이사 두 개국 바이레이트를 내지는 여러 나라들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무역을 정립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FTA가 더욱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. 자, FTA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뭐겠습니까? 여기 나오다시피 이 Free Trade Area 자유무역협정입니다. 해당국 간
무역 내지는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 둘 이상의 나라가, 그죠? 한중이라든지, 그건 두 개죠. 한 EU를 하게 되면 EU의 뭐 여러 나라들과 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죠. 그래서 여기 무역 장벽에는 관세라든지 뭐 비관세 장벽과 같은 것을 철폐하거나 아니면은 완화하거나 해서 상품 우리가 굿이라 하죠.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도 이 자유롭게 국가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이 무역 협정인데, 이게 가입된 국가들 간에만 특혜를 보기 때문에 프리퍼런셜 특혜 무역 협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 무역 분야에 대한 관세, 테리프 인하, 디덕션, 테리프, 어볼리션 내지는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 본질적인 그런 분야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런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 협정에 체결한 가입 국가 간의 투자를 어떻게 더욱더 자유롭게 하며 또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면서 지적재산 관련 이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.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구입하는 상품의 조달이라든지 정부에 구입하는 서비스의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FTA 회원국들 간에 있어서의 불공정 경쟁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은, 경쟁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, 노동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렇게까지 FTA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FTA의 그 추진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목적입니다.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 인하 내지는 관세 철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. 우리가 수출을 할 때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게 되게 되면은 관세가 줄기 때문에 도착지 수입국, FTA 체결국이 수입국이라고 할 때 수입 이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, 그 말은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. 그뿐만이 아니라 FTA의 체결을 통해 가지고 이 무역과 관련된 내지는 투자와 관련된 그런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체결국에로의 투자를 더욱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, 또한 그 지역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해서 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기도 하겠습니다. 자, 그 예로서는 밑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요. 그 이외에도 정치적, 외교적, 안보적인 목적으로도 이 FTA를 체결하기도 합니다. 이 단순한 경제적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여기 보다시피 중미 공동시장도 그러한 성격도 띠고 있고요. 심지어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라오스, 베트남 등이 가입해 있는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정치, 외교, 안보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, 여기 나오는 미 이스라엘 FTA, 미 요르단 FTA 같은 것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래서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나라들이 국내 자국의 경제 체질의 변화 내지는 뭐 경제 성장, 그 다음에 소득 정대, 이런 뭐 교육 정대, 가격 경쟁력 제고, 이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체결했습니다만은 어, 이 최근 들어와서는 그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도입해서 이 경제 통상 제도라든지 규범을 선진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체결하기도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FTA와 관련해 가지고 이 FTA의 혜택이 뭐냐 할 때, 당연히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기업체가 부담해야 될 수입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입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작게 들게 되겠죠. 그것은 결국에는 그 제품의 원가를 절감시키게 되고, 그리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한다 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게 되고,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내지는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, 그러한 이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이 고용도 늘게 되게 되고, 심지어는 전혀 이 수출을 하지 아니했던 이러한 새로운 시장도 수출 개척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리가 수출했던 그 제품이 우리와 체결한 이 FTA 상대국 수입국에서 이 제품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 하는, 다시 말해서 원산지를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. 그 말은 협정상 한중이든 한미든 한 EU든 한 아세안이든 한 브라질이든 이 협정에 규정해 놓고 있는 이 원산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이 원산지로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되고,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산지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. 여기에 나오는 이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냐 할 때 수출자에게도 있는데,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게 되게 되면 자동차의 경우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심지어는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.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완성차의 그 업체 현대가 있으면은 밑에 이런 또 1차 이 하청업체가 있고, 밑에 보게 되면 또 여러 또 하청업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,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의 부품까지도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 제품이 한국산인지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할 경우에 이 수출업자뿐만이 아니라 이 협력사, 합청업자 간에도 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. 이 FTA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. 이 FTA가 경제의 블록화, 이런 말을 블록화, 영어로서는 우리가 이 블록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. 블록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, 이런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
궁극적인 혜택을 당할 수도 있고요. 뭐 심지어는 손실을 입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이 FTA가 비회원국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WTO의 핵심 원칙이 뭐냐니까 이 MFN Multi가 Most Favored Nations 클로즈라든지 내셔널 트리트먼트, 내국민 대우, 내국민 대우라고 하는 것은 이 외국 제품이라든지 외국 제품의 그 공급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FTA를 체결하여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제품의 공급자보다도 이 열악하지 않는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원칙이 내국민 원칙입니다. WTO의 그 최혜국 대의 원칙은 WTO에 가입되어 가지고 이 있는 나라에서 회원국들 간에는 모든 나라에게 동등하게 가장 좋은 혜택을 이 나라에 줬다 하게 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최혜국 대우입니다. 그러한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FTA는 비회원국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이 WTO의 이런 원칙에 위배 됩니다. 그리고 FTA가 협정 대상국들 간에 특혜적으로 이 무역 자유화의 비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이 본래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 비회원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FTA의 경우에는 관세 동맹이나 이 공동시장의 경우와 달리 영내 국가 간에는 영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중 FTA라면 영내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지만은 역외국 한중 FTA의 경우에 역외국은 일본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죠. 일본에 대해서는 뭐 상대 할 때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 말은 우리가 한중 FTA를 해가지고 관세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잃는다거나 이 무역 정책의 결정 권한이 중국에게 있다든지 뭐 우리 한국이 뭐 한중 FTA를 해가지고 중국의 그 관세 결정권이라든지 무역 정책의 결정 권한이 뭐 한국에 대해서 그 말은 제3국에 대한 그런 권한이 침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조금 전에 또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이 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. 그 다음에 FTA 활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? FTA 궁극적인 이 효용은 뭐냐니까 전반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GDP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 1인당 뭐 1인당 소득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제 지표만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FTA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니까 FTA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혜택을 입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. 그 말은 이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부의 집단이 FTA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확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 FTA 이익을 독점하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그 한쪽에 이 FTA 이익이 독점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 FTA를 온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이 성장의 추구라든지 뭐 심지어는 우리가 경제 영토라는 말을 쓰고 있죠. 이 경제 영토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정진된 아주 늘어난 이 경제적인 성과의 재분배 문제에도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은 뭐 FTA에 대한 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
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이게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고요. 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는 뭐 그러한 문제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저 경제적인 혜택을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. 그리고 현재 그 2020년 1월 현재 우리나라가 이 체결한 FTA는 그 16건의 FTA가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대 국가의 수는 56개국입니다.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도 참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뭐 RCEP이라든지 이러한 협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 FTA가 우리 한국의 경우에 체결 건수라든지 체결 국가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